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강보합 중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으로 현대차는 지난해 3분기까지 북미 시장에서 17%, 기아는 12% 매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관세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현재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조치안에 서명했지만 관련주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동국제강 등이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현대제철, 휴스틸 등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본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이 올해 완전 가동에 돌입하면서 실적이 우상향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장중 주가가 118만 7천 원까지 뛰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최대 주주가 바뀐 남양유업이 6년 만에 당기 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9% 넘게 상승 중입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말 최대 주주가 한행컴퍼니로 변경된 이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 구성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경영 혁신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비효율적인 외식 사업을 정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등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성공 투자 노하우가 담긴 주식 성공 백서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장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지만요. 그래도 우리 증시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77% 상승하며 2,54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현재 0.44% 상승하며 752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눈에 띕니다. 오늘도 높은 상승세 보여주며 코스피 시총 3위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살펴보시면 로봇, 양자 암호통신, 그리고 방산 강한 상승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장 속에서 성공 백서에 담긴 비법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대망의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찬인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반등해줘서 너무 반갑지만 또 외국인이 조금 더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외국인이 지금 관망세를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들어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숫자로 찍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어떤 상승 모멘텀 그리고 시장의 주가라든가 지수가 방향성을 잡았을 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여기에서 상향으로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외국인이 약간 공격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추이를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시장 보시면 그 하락 종목이 많긴 해요. 하락 종목이 많긴 한데 하락 종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그 보시면 하락 종목이 많은데 대형주가 지금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사실상 크지는 않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1월에 예를 들어 뭐 코스닥 그 거래 대금이 하루 거래 대금이 5조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1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고 있던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순환매가 되면서 지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도 조만간에 좀 빨리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1,454원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이 부분만 조금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약간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어요. 예,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죠. 예,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에 이제 건물 골조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장기 이평선에서 맞고 지금 잠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려와 있기는 한데 아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엔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는 그 전에는 이런 지지선들이 대부분 다 저항이었죠. 예,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은 돌파를 하고 나면 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지예요, 지금. 5일선, 뭐 11선, 21선, 121선, 61선까지 다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하방이 좀 제한된 상태에서 상승으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 큰 상승 보이면서 어쨌든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분위기를 많이 띄워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생물보안법도 조만간 이슈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잘 옥석을 가려서 선별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큰 수익 가능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준비가 됐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바닥을 다져주면서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개 방송에서는 장 시작 전에 오늘의 시장 예측부터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참여 방법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전문가님의 확실한 상승 보장해주는 이 히든 종목도 매일매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담아가면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바로 또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키워드도 좀 궁금한데 어떤 키워드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키워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들 그리고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그런 종목들로 좀 살펴보려고 오늘 키워드 3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죠.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K 양자 기술 올해 2천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에요. 예, 2천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러니까 전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 군들이 대부분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 전 고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양자는 이거는 누가 기득권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뭐 기술의 장벽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기득권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양자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1위를 가져갑니다. 중국이 1위를 가져가고요. 2위가 지금 일본이에요. 그리고 3위가 미국, 그다음에 유럽. 우리나라가 5위예요. 예,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을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에서 이 3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천억을 투자를 한다는 건데 사실 뭐 큰 금액은 아니죠. 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전에 이 과기부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양자 기술을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기술을 이전한 기업이 드림 시큐리티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림 시큐리티를 항상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자체는 뭐 엑스게이트라든가 뭐 KCS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중국과 함께 한국 글로벌 3강을 오르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근데 여기 일본이 빠졌네요. 예, 지금 일본이 지금 특허를 원래는 가장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양자 기술에 대한 이런 개발에 대한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크게 움직였던 종목은 KCS예요. 물론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시초가를 깨긴 했는데 저는 다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지금 정배열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 전에 그 이평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공부를 할 때 뭐 5일선 매매, 11선 매매, 21선 매매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5일선, 11선, 21선이 여기서 지금 다 모여지고 있습니다. 예,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폭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고점이 지금 16,350원이에요. 80원. 근데 오늘 주가는 지금 12,900원, 980원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지금 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딜까요? 그 기업이 가장 잘 가겠죠. 예,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그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양자 컴퓨팅에 대한 그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음 이슈도 삼성전자의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HBM을 이제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HBM도 싹쓸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뭐 이 HBM은 엔비디아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뭐 대학마인 AMD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그리고 메타 CEO가 또 왔었죠. 방한을 했었죠.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공급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메타,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AMD, 뭐 인텔,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서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이후에 나올 반도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반도체가 또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 전기를 이용한 반도체를 쓰고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빛을 이용한 반도체가 또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포토닉 반도체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자 얽힘을 통한 양자 컴퓨팅을 통한 반도체도 또 나올 거예요. 퀀텀 반도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지금 기술 개발을 삼성전자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삼성전자가 이번 상반기 1분기 매출에서 아마 HBM 매출의 비중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분기 그 실적에서 HBM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보면은 아마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공급을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지금 바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바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바닥 공사가 끝나면 상승으로 가겠죠. 저희 지수하고 같이. 예,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걸 이제 박스권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고 여기에서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당분간.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지수도 여기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어떤 큰 모멘텀이 발생되면서 급등 양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관련된 모든 뭐 로봇이라든가 AI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까지도 그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 이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대 최대 매출을 했어요. 그리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도 달성을 했습니다. 1조 클럽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를 했고요. 매출이 10조를 넘었어요. 다만 오늘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아침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예상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방산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었고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뛸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재료 소멸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까지도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방산 테마만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이슈가 있지만 일단은 지금 방산으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매출이 10조 원인데 수주 잔고가 30조 원이에요. 지금 쌓아놓은 수주 잔고만. 그러니까 3년치 매출을 지금 수주 잔고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실적은 뭐 의심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잘 나올 거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될 확률이 지금 높죠. 예, 미국에서도 지금 그 종전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푸틴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지금 그 미국에서 특사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방산주들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방산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약간 지금 예상은 안 되지만 아무래도 하방 압력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그 종전에 대한 이슈는 이번 주 중에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나오면서 재료 소멸이 됐고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가 나오면 약간 조정을 받지 않을까. 물론 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뭐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이라든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급등 양상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약간 좀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는데 다시 지금 상승 흐름 올라가면서 양봉을 키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52주 신고가가 여기였죠. 예. 여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5천억이 지금 넘었을 겁니다. 거래 대금이 5천억이 넘었을 건데 지금 이 앞전의 물량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화한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향성을 좀 잡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캔들만 보고서는. 그래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이슈가 이번 주 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방산 종목들은 이번 주는 약간 좀 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거 말고도 지금 가야 될 종목들 많죠. 뭐 유리기판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조정 나오면 바로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AI 쪽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어떻게 보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 이후에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오는 키워드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요즘에 그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라 트레이딩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본업들이 있으신가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 양자 컴퓨팅에서는요, KCS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방산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짚어주셨는데요. 다만 방산은 이번 주 이후에 지켜보시는 거 추천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전문가님의 키워드, 오늘도 잘 주목해주시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인 만큼 이 보물 같은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종목도 엄청난 승률을 보인 만큼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워볼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어제 이 캔들앱에서 좀 배워봤는데요. 네. 보니까 되게 직관적이고 단타 매매할 때 정말 도움될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어제 좀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오늘 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려주신다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시황을 좀 길게 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는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그리고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기나 장기적으로 접근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이제 바닥 공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여져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진짜 세 자릿수를 잡고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단기 매매 괜찮다. 그리고 지금 수급의 대부분이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수급이 순간적으로 한 종목에 쏠렸다가 또 매도가 나오게 되면 쭉 빠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매수세가 확 들어왔다가 매도세가 확 나오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개별 이슈라든가 개별 종목들 그리고 거래 대금이라든가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예,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을 봐야겠죠. 이런 거를 보려면 일단은 개별 이슈라든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섹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섹터. 그러니까 오늘 뭐 로봇 섹터가 강한지 아니면 뭐 AI 섹터가 강한지 바이오 섹터가 강한지 비만 치료제가 강한지 이런 섹터 군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군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 섹터 군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날 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최근에 봐야 될 섹터군은 사실 AI, 그다음에 뭐 로봇, 지겹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반도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있을 겁니다. 제약바이오, 제약주. 요 섹터군에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오늘 대장은 뭐냐? 오늘 대장은 반도체 쪽이랑 뭐 제약 쪽이 좀 강세죠. 로봇보다는 지금 반도체나 제약 쪽으로 좀 움직이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AI라든가 로봇에서 만약에 이 AI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제약에서 만약에 수급이 빠진다. 수급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수급은 갈 데가 반도체밖에 없죠. 그럼 바로 반도체군을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제약, 반도체, 로봇이 빠져요. 그러면 AI 보시는 거고. 지금은 이 키워드 4개만 보시면 돼요. AI, 로봇, 반도체가 빠진다, 수급이 빠진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또 움직입니다. 지금 요렇게 섹터군을 요 4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려면 다음 날 오늘 만들어진 캔들 그 다음에 어떤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둘 다 최고가예요. 오늘 장중에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이 주식이 주가가 최고가가 얼마였나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최고가예요. 최고가. 그리고 요거는 최저가죠. 최저가. 오늘의 최저가. 최저가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시가예요. 시가. 9시에 얼마에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시가입니다. 근데 9시에 시작을 하고 매수세가 약간 몰리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시가보다 위로 최고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도가 계속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매도가 나오면서 이 시가 부분을 깨고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음봉이 나온 거고요. 여기까지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뭐 저점 매수세라든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살짝 끌어올리면서 끝난 그런 캔들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시가가 여기죠. 그리고 매수세가 그냥 쭉 붙었다가 여기까지 붙은 거죠. 최고가까지 붙었다가 약간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종가를 여기에 형성한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종가 베팅한다, 시가 베팅한다라고 하잖아요. 시초가 매매한다, 그리고 종가 베팅한다. 만약 음봉에서 종가를 하게 되면 여길 거고, 그리고 양봉에서 종가를 매수하면 여길 거고. 통상 이런 캔들에서는 종가 베팅 잘 안 하죠. 이런 캔들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시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이 상승 흐름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수세가 강한 캔들 뭘까요? 네, 여기 그려놨는데 이게 강한 캔들이에요. 이건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매도세가 나오면서 끝난 캔들이고요. 그리고 밑으로도 매도가 나오다가 저점 매수세가 또 들어올린 상황이고, 이 캔들은 대략 좀 애매한 캔들입니다. 이 캔들은. 근데 이 캔들은 애매하지가 않아요. 이건 확실히 상승 추세를 알리는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해야겠죠. 이런 캔들에서. 사실 뒤에 캔들들이 계속 있거든요. 계속 있긴 한데 이 캔들이 제일 중요해요.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캔들보다도 이 캔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매도세가 강한 거는 이게 매도세가 강하겠죠. 그러면 이 캔들 다음에는 어떤 캔들이 올 확률이 높을까요?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의 꽉 찬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다음에 캔들이. 예.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안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건 애매합니다. 요건 애매한데 이거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캔들이다. 다음 날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은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해머형 캔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통상 하락 추세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하락 추세에서 발생이 되는데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에요. 이 캔들은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매도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고 심지어 이 매수세가 더 들어오면서 종가에 여기가 종가가 되겠죠. 종가 및 최고가가 되겠죠. 예. 종가 및 최고가. 이런 부분들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하락 추세에서 발생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뭐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심야개미들을 마지막으로 하락 추세에서 털고 뭐 우리가 턴다라고 하죠. 털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세로 끌어올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개인이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거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캔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떴을 때는 이 종목에 관리자가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다음 날 뭐 급등이 아니더라도 추세가 다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물리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물리게 되면 뭐 또 세워라 내워라죠. 언제 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기다리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수익권에서 팔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오늘 살 건데 단기 트레이딩에 만약에 내가 실패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종목으로 내일은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올 가망성이 높아. 그런 종목들로 컨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꾸로 된 해머형이죠. 영망치형. 보통은 망치형이라고 많이 해머가 망치니까 망치형, 영망치형. 요것도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런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망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 거죠.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막 끌어올리는데 매도가 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가 길게 그려지면서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윗꼬리가. 일단 윗꼬리가 많이 그려진 거는 상승 추세에서는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꼬리가 나온 그런 캔들이 나왔다. 아까 앞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캔들이 나왔었죠. 음봉 캔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캔들이 나오면 상승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가망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 추세에서 발생했을 때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데 바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 이런 경우는
옆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옆으로 흐르거나 약간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캔들이 바닥권에서 여러 번 떠요. 여러 번. 왜냐하면 이게 거래량이 그 전에 뭐 차트 밑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들이 있잖아요. 거래량들이 얼마 안 나옵니다. 얼마 안 나오는데 이 종목이 갈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메이저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메이저들이 이 종목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밖에 안 터지고 움직임도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사죠? 위로 올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만들어지는 게 이런 캔들이에요. 갑자기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런 캔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거를 통상 매집봉이라고 하거든요. 매집봉. 그러니까 이런 매집봉들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몇 차례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메이저의 그 흐름을 좀 읽어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은 맞는데 언제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보다는 이 캔들이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더 좋은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캔들이 가장 좋은 캔들이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이 캔들 다음에, 그러니까 장대 양봉 다음에, 그리고 거래 대금도 최소한 뭐 한 500억 이상은 터져야겠죠. 예, 500억 이상 터져야 됩니다. 뭐 정말 작게 잡아도 200~300억 정도는 터져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성형인데 이거는 하락 추세에서 발생이 됐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암시해요. 만약에 내가 종목을 갖고 있는데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이런 캔들이 또 심지어 떴어. 그러면 좀 과감 없이 뭐 손절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상승 추세에서 발생됐을 때는 하락 추세로 전환을 암시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저도 이 캔들 상승 추세에서 이 캔들이 나오면 그 종목 당분간 안 보거든요. 예.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계를 그 전에 한번 다 내봤어요. 예. 통계를 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올라가고 이제 그런 통계를 보면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아까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아직 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캔들이 만들어지진 않았죠. 근데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거는 이렇게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가는 10분, 20분만 해도 캔들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봉을 보실 거면 오늘 3시 반 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분봉상은 더더욱 심하겠죠. 뭐 1분봉, 3분봉, 5분봉에서는 그 캔들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와 함께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교수형 캔들. 상승권에서 발생했을 때는 하락 추세로 반전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락할 가망성이 높다라는 거죠. 상승권에서 발생이 됐을 때, 하락권에서 발생됐을 때는 상승 전환 신호예요. 상승 전환 신호. 하락권에서 발생됐을 때는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가 조금만 더 들어왔다. 여기가 이제 시초가가 되겠죠. 여기가 시초가인데 만약에 지금 이 반발 매수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꼬리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망치형. 그래서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런 캔들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의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지 십자형, 도지 캔들이라고 하죠. 저 도지 캔들은 상단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다 100%는 없죠. 주식은 100%는 없습니다. 100%에 가깝게 확률을 높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바닥권에서 만약에 만들어졌다. 하락을 하다가 바닥권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또 상승 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지 캔들이 나오고 나서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의 하락 추세를 이어갔냐라의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고 다음 날 갭을 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캔들 이후에 갭을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갭을 띄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종가 베팅이 유효하겠죠. 이거는 여기가 시가고, 그러니까 시초가고 종가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가 비슷해서 치열하게 싸운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한 상황. 그리고 매수도 들어왔다가 또 매도도 들어왔다가 반발 매수에 들어와서 다시 올렸다가 올렸는데 또 차익 실현 매물 나와서 내렸다가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겨루기를 한 그런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석형 같은 경우는 장중에 끌어올렸다가 결국에는 시가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사실 이런 캔들은 별 의미는 없고요. 여기에서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쓰면 의미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캔들이 쓰면 다음 날 시초가를 띄우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부근에서 내가 이 종목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단타를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보통 어떤 이슈가 떴는데 이 개별 이슈가 뜨면서 쭉 치고 올렸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전에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뭐 그 전에 팔고 싶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던지면서 너도 막 그냥 던진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 이슈가 만약에 지속성이 있고 내일도 또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슈라고 하면은 다음날 이런 캔들이 다음날 이런 장대 양봉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망치형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게 열로 밑으로 내려가면 시초가 밑으로 내려가면 음봉이겠죠. 예, 음봉. 그래서 이것도 장중에 떨어지다가 올라가서 시가 수준으로 마감된 경우인데 이런 잠자리형도 그 바닥권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발생이 됐을 때는 상승 전환으로 알리는 그런 캔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이런 캔들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방송 시간이 약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좀 자세하게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시장에 영향이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배워봤습니다. 캔들을 통해서 다음 날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었는데요. 단타 매매에서 꼭 체크해 볼 만한 이 캔들의 흐름만 쏙쏙 뽑아주셨습니다. 일봉을 볼 때 장대 양봉 그리고 해머형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최강의 종가 뱅티 정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40분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쏙쏙 뽑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식창에 빨간불 가득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모처럼 쉬어가는 이 흐름을 끊고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 상승세 흐름 타서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 제가 뭐 키워드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뭐 기승전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어디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붙는 데가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에 좀 흐름이 많이 좋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 쪽 종목으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 뭐 종가 베팅 유효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갖고 나온 종목은 반도체 관련 종목이에요. 당연히 삼성전자 1차 벤더입니다. 예, 삼성전자 1차 벤더고요. AI와 5G 반도체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이외에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기차 및 자율주행.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될 만한 그리고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회사는 맞지만 뭐 5G, 뭐 AI 그리고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 이런 부분에 다 엮일 수 있는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사가 확대됐다라는 뭐 이슈라든가 뭐 여러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전기차 회사로부터 뭐 반도체를 공급한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 공장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규 공장 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수주 잔고라든가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들 때 신규 공장에 대한 건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신규 공장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충분히 수요가 증가를 할 거고 그래서 볼륨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매출과 영업이익은 앞으로 뛸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또 패키징 기술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TSMC에 약간 밀리는 부분이 패키징 때문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패키징 기술을 강화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전에 이평선 밑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녹색선이 61선인데 61선 밑에서 계속 61선을 저항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보시면 앞전에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래 대금,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와요.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한 50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긴 장기 이평선이죠. 121선인데 이 121선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고요. 통상 이 정도 올라오면 조정이 나오죠. 예, 조정이 뭐 121선을 다시 한번 밟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M파동으로.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안 받고 오늘도 조금씩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아마 제 방송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히든 종목 드렸던 종목들 뭐 수익률이 대부분 뭐 20% 넘게 다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었거든요. 이 종목은 꼭 참여를 하셔서 이번에 좀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강력한 반도체 흐름에 부합하면서도 AI, 5G, 전기차 등 정말 쟁쟁한 섹터들이 중첩된 종목입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인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최창림 전문가님과 더 공부하시면 그 해답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요. KCS,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요. 다음날 상승대 하락을 예측하는 방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 1차 벤더로 AI와 5G 반도체의 수요가 높은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오늘도 확실한 성공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